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2020년 적용되는 일용직 일당 전체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건설업협회에서는요 매년 1년에 2번씩 건설업 임금 실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를 시중노임단가라고 부릅니다. 조사 실시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한 달간 실시했습니다. 조사의 범위는요 전국에 있는 2,00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직종별 임금은요 전체 직종별로 조사된 총 임금을요 총 인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요 평균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위값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요 가장 낮은 구간의 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또 숙련되거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임금과 가장 높은 임금, 이 전체의 임금을 합산해서요 총 인원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평균으로 나와 있는 금액을 놓고요 나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저 정도밖에 받지 않는다면 누가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 참고하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직종의 평균 노임 단가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는요 22만 2,803원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일반 공사 직종에서는 20만 9,168원, 광전자 직종에서는요 33만 5,522원이었고요. 문화재 직종에서는 26만 2,914원의 평균 임금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직종은 22만 4,686원, 기타 직종은 24만 7,534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보면서 개별 직종 노임 단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작업반장은요 평균 임금 17만 5,081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5,000원 이상 인상이 되었죠. 작업반장은요 보통 건설 현장에서의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작업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인부는 그야말로 기능이 없이 일반적인 일에 종사하는 단순 육체 노동자를 보통 인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인부는요 보통인부보다는 다소 높은 기능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요 다만 조건 자체가 특수한 작업 조건에서 일할 때 특별인부로 구분을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보통인부, 특별인부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인부는 13만 8,290원, 특별인부는 16만 6,064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력공은 14만 722원, 제도사는 17만 1,952원을 받고 있었네요. 조력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요 기술자 또는 숙련공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조력공이라 이야기를 하죠. 비계공입니다. 비계공 23만 4,297원인데요 여러분께서도 많이 건설 현장에서 보셨을 텐데요, 운반대나 작업대, 보호망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사람을 비계공이라 하는데요, 보통 인부에 비해서 상당히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일반 보통 인부에 비해서 임금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만 4,297원인데요 비계공도요 현장에 따라서 이 금액보다 덜 받는 비계공도 있고요, 난이도가 높은 현장에서는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비계공도 있습니다. 건물 층수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낮은 층수의 비계 설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임금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초고층이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이 비계공의 임금 자체가 여기에서 나오는 중간값보다는요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틀목공인데요, 형틀목공은요 콘크리트 작업의 타설을 위해서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목수를 이야기합니다. 형틀목공 21만 5,964원을 받고 있었네요. 다음은 철근공입니다. 철근공, 철근을 절단, 가공, 조립, 해체하는 사람을 철근공이라 그러죠. 철공 19만 2,968원이네요. 철판공 18만 3,489원, 철골공인데요. 철골, H빔, 박스빔 이런 철골을 절단하고 가공하고 조립하는 사람을 철골공이라 합니다. 20만 3,456원을 받고 있네요. 다음은 용접공인데요. 22만 3,094원, 콘크리트공 21만 6,409원입니다. 콘크리트공, 콘크리트를 비비고요, 콘크리트를 분사하고 콘크리트를 섞고 이런 콘크리트 전체의 일을 하는 사람을 콘크리트공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음은 보링공인데요. 보링공 174,955원입니다. 보링공은요,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물의 기초 설계를 위해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보링공이라는데요. 이때 보링이라는 것은 뚫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흙을 그리고 안반을 뚫어야 되겠죠. 이렇게 지하수나 지질조사, 토목과 관련해서 보링, 즉 뚫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보링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76,955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차감공 156,731원인데요. 차감공은 안반을 뚫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화약 취급공인데요. 184,533원을 받고 있습니다. 화약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장전하고 발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화약 취급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84,533원을 받고 있었네요. 다음은 할석공입니다. 182,443원인데요. 돌을 자르는 사람을 할석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규격에 맞도록 돌을 자르고 깨는 사람입니다. 네, 다음은 포설공인데요. 158,482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포설공은요, 모래나 자갈 이런 골재를 포설, 깐다 그러죠. 포설하는 사람을 포설공이라고 부르고 있죠. 다음은 포장공입니다. 도로에서 포장공사를 할 때 표면을 다듬는 표면 처리를 하는 사람을 포장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4,484원이네요. 다음은 잠수부입니다.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기에서는 건설 현장의 잠수부입니다. 255,749원이었습니다. 조적공은요, 벽돌이나 블록, 치장 벽돌도 포함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쌓는 사람 조적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9,720원이네요. 견출공은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 공사를 하는 사람을 견출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건축목공인데요. 건축물의 축조,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목수를 건축목공이라고 합니다. 211,176원이네요. 다음은 창호공입니다. 창문이죠. 건물에서의 목재나 철제나 샤시 이런 것으로 된 창문 또는 문짝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분들을 이야기하죠. 유리공, 유리공은요,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고 끼우게 하는 사람을 유리공이라고 합니다. 방수공, 구조물의 누수 방지 작업을 하는 사람을 방수공이라 그러죠. 미장공, 시멘트, 몰탈이나 회반죽, 석고 또는 기타 미장 재료를 이용해서요, 내부나 외부의 표면에 바름 작업을 하는 사람을 미장공이라고 합니다. 타일공, 타일이나 아스타일 이런 타일류를 건물이나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을 타일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장공, 도장공은요, 바탕 처리 작업, 페인트, 기타, 도료 칠하는 사람, 도장하는 사람을 도장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장공은요, 내부를 마감할 때 사용하는 재료를 추장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요, 건물 내부를 마무리하는 사람을 내장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3,246원을 받고 있었네요. 네, 다음은 도배공입니다. 도배공은 여러분께서 아시듯이요, 천장이나 바닥, 벽체, 창호 이런 데 종이나 장판을 부착시키는 사람을 도배공이라 그러죠. 연마공, 연마공은요, 인조석, 테라조의 표면을 사람의 힘이나 기계로 물갈기를 해서 광택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조석을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거나 적절한 무늬가 나오도록 연마를 시키는 사람을 연마공이라고 부르고 있죠. 다음은 석공입니다. 돌을 다루는 사람인데요. 석재를 가공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공된 석재를 설치하거나 구조물을 축조하고 석축을 쌓고 하는 사람들을 석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줄눈공이네요. 줄눈공은요, 석축이나 조적조에서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줄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줄눈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되고 또 이 방향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요, 석축이 제대로 완성이 되느냐의 판가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줄눈공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줄눈공의 일당은 156,858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네요. 다음은 판넬 조립공입니다. PC 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고 가공하고 조립하고 부착하는 사람을 판넬 조립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붕 입기공, 지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기와나 스레이트나 이런 것들을 절단하고 가공해서 부착 작업을 하는 사람을 지붕 입기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벌목부, 나무 베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경공, 조경 작업을 하는 사람을 조경공이라고 이야기하죠. 배관공입니다. 배관공, 배관을 시공하고 보수하는 사람을 배관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배관공도요, 나눠져 있네요. 수도 분야의 배관공은 건물 외부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공업용수 등의 배관을 시공하거나 보수하는 사람을 배관공
배관공 중에서도요 수도 배관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도 배관공과 일반 배관공의 임금은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보일러공인데요. 보일러를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람을 보일러공이라고 하죠. 위생공, 위생도기를 설치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부대 작업을 하는 사람을 위생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생도기라는 것은요 화장실이나 목욕탕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이죠.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람을 위생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덕트공인데요. 덕트공은요 얇은 금속을 가공해서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하는 사람을 덕트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보온공입니다. 보온공은요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 시공을 하는 사람을 보온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력 운반공입니다. 2인 이상이 한조가 되어서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들을 인력 운반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궤도공입니다. 철도나 궤도 부설 작업, 일반 공사장에서도 운반 수단으로 임시로 간이 궤도를 만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해체하고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궤도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궤도공 17만 2081원을 받고 있었네요. 다음은 건설기계 조장입니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사람을 건설기계 조장이라고 하고요. 건설기계 운전사는요 이런 각종 건설기계를 운전하고 조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화물차 운전사이고요. 또 일반 기계 운전사이네요. 일반 기계 운전사는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이런 가벼운 기계들을 조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기계 설비공은 일반 기계를 설비하고 설치, 조정, 검사, 유지 보수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준설선 선장은요.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인데요. 준설한다는 것은요. 강이나 하천이나 바다에 있는 흙이나 모래 등을 퍼올리는 것들을 준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배에서의 선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준설선 기관사는요 이런 선박에서의 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사를 이야기합니다. 준설선 운전사는요 준설선에 장치되어 있는 준설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을 준설선 운전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준설선에 관한 2020년 1월 1일 기준은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네요. 2019년 기준으로는요 15만원에서 13만 9,161원까지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선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선박을 운항하는 각 부서의 선원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플랜트 배관공입니다. 플랜트라는 것은요 철강이나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발전시설과 에너지시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런 플랜트 시설에서 배관을 시공하거나 보수하는 사람을 플랜트 배관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랜트 제관공은요 이런 시설에서의 강제 구조물, 그러니까 철 구조물 중에서도요 강제 구조물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강제 구조물과 압력 용기들을 가공하고 제작, 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플랜트 제관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플랜트 용접공은요 이런 플랜트 시설에서의 철제나 강관, 배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의 용접을 하는 사람을 플랜트 용접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랜트 특수 용접공은요 이런 플랜트 시설에서의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는데요. 배관이나 압력 용기 또는 합금강 등을 용접하거나 특수한 난이도에 있는 수준을 용접하는 분들을요 플랜트 특수 용접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플랜트와 관련해서는요 대부분 20만원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플랜트 기계 설치공은요 플랜트 기계 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보수를 하는 분들을 플랜트 기계 설치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플랜트 특별임부인데요. 특별임부, 일반 건설 현장에서의 특별임부처럼요 플랜트 시설에서의 전문 작업 또는 기술자들을 보조해주는 사람을 플랜트 특별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조하는 인력이기 때문에요 다소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플랜트 케이블 전공인데요. 플랜트 시설에서의 케이블의 시공, 보수를 하는 사람을 플랜트 케이블 전공이라 하고요. 플랜트 개장공입니다. 플랜트 개장공은요 개장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요 플랜트 덕트공입니다. 플랜트 공사에서의 덕트공을 이야기합니다. 덕트공은 이미 설명을 했죠. 다음은 플랜트 보온공입니다. 일반 공사 현장에서의 보온공보다는 훨씬 엄격하고 품질 자체가 높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에서의 보온공을 플랜트 보온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은 제철 축로공입니다. 제철용 각종 로에서요 내화물을 시공하거나 보수를 하는 사람을 제철 축로공이라고 하는데요. 로라는 것은요 쇠나
액체나 다른 물질을 녹이거나 굽는 시설을 각종 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내화물이라는 것은요,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도록 그런 로를 만드는 사람, 이런 내화물을 시공하는 사람을 제철 축로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비파괴 시험공입니다. 일반 또는 플랜트 시설의 기기, 배관, 용접 부위, 구조물의 주요 부위 이런 것들을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자를 비파괴 시험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파괴 시험공 21만 1907원을 받고 있었네요. 다음은 특급 품질관리원인데요. 이 품질관리원이라는 것은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품질관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건설 현장에서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 인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은요, 숙련도나 난이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초급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지적기사입니다. 측량,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적기사라고 하는데요. 지적기사, 땅 지자고요. 땅을 측정하는 사람을 지적기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적산업기사는요, 지적기사보다 한 단계 낮은, 기능사보다는 한 단계 높은 지적 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내선 전공입니다. 옥내 전선관, 배선, 등기구 등의 설비, 시공,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을 내선 전공이라 이야기를 하죠. 다음은 특고압 케이블 전공입니다. 고압 케이블보다 조금 더 높은 특고압에 종사하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특고압은요, 7000V가 넘는 고압을 이야기하고요. 고압 케이블 전공은요, 교류 600V, 직류는 700V를 넘고 7000V 아래를 이야기하고요. 저압 케이블 전공은요, 교류가 600V 이하이고 직류는 750V 이하에 종사하면서 케이블을 설비하고 시공하고 보수하는 사람을 저압 케이블 전공이라 이야기하죠. 다음은 송전 전공입니다. 송전 전공은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에서 송전선의 철탑, 송전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을 송전 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은 송전 활선 전공입니다. 활선 작업 교육을 이수한 숙련 송전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송전 전공에서 여기에 활선 작업 교육까지 이수를 한 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활선 장비를 사용해서 송전 설비에 종사하는 사람을 송전 활선 전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전 전공, 배전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요, 완금, 애자, 변압기, 개폐기 이런 기계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사람을 배전 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배전 전공에서 활선 작업 교육을 또 이수한 분은 배전 활선 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랜트 전공, 발전소, 중공업 설비, 플랜트 설비 이런 곳에서의 전기를 다루는 사람을요, 플랜트 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장공, 기계나 급수, 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기타 공사에서 계기, 제어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계측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설치, 부착하고 점검하는 사람을 계장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도신호공은요, 철도의 신호기를 설치하고 보수하는 사람이고요. 통신내선공은요, 구내에서의 통신 합성 수지관이나 배선을 시공 또는 유지 보수하는 사람을 통신내선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신설비공은요, 무선기기나 반송기기, 영상, 음향, 정보 제어 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신설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통신외선공은 전주나 피내관, 전선관, 조가선, 나선로 이런 것들의 시공,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신외선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통신케이블공은 동선 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유지 보수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무선 안테나공은요, 안테나 중에요, 무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철탑, 항공, 항만, 선박 통신, 철도 신호 이런 무선 안테나의 설치 및 도색, 유지 보수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무선 안테나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면 해체공은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함유되어 있는 성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거나 철거하는 작업을 하는 분을 성면 해체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면 해체공, 상당히 건강에 나쁜데도 불구하고 186,578원의 평균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케이블 설치사인데요. 광케이블 설치사는 광케이블 및 전송장치를 설치하거나 시험, 교정, 유지보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광케이블 설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드웨어 시험사, 전자교환기나 기지국 컴퓨터 시스템의 기계 설비의 설치 시험 분석, 운영, 시공지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소프트웨어 시험사는요,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설치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소프트웨어 시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옥 분야인데요. 도편수, 전통 한식 건조물의 신축, 보수 시에 설계도를 볼 줄 알고요. 목공이나 석공 이런 분들을 총괄해서 지휘하면서요. 전체 여러 전문 직종에서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을 도편수라 이야기를 합니다. 드자비공은요.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 건조물, 석조 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을 드자비공이라 이야기하죠. 한식 목공, 목공인데요. 그러니까 한옥 건조에서의 목공을 한식 목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식 목공 조공은요. 한식 목공을 도와주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한식 석공, 한식 미장공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한옥과 관련된 임금액이요. 일반 건설공사보다는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식 와공, 한식 와공 조공, 목조각공, 석조각공, 특수화공은요. 단청을 시공하시는 분 중에서도요. 안료를 배합하고 초를 낼 수 있고 벽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을 특수화공이라고 부르고요. 화공은요. 특수화공보다는 낮은 단계인데요. 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데요. 채색하고 색을 입히고 먹으로 긋고 하는 특수화공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에서 단청을 시공하는 사람을 화공이라 부릅니다. 다음은 드자비공 편수인데요. 기울어지거나 삐뚤어진 목조 건물이나 석조 건물을 바로잡는 분을 드자비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런 분들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을 드자비공 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식 미장공 편수는요. 한옥 분야에서의 미장공들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고요. 한식 와공 편수는요. 와공들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한식 단청공 편수, 단청공들을 총괄 지휘하고요. 한식 석공 조공은요. 한식 석공을 보조해주는 분을 말합니다. 한식 미장공을 도와주는 사람을 한식 미장공 조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체적으로 봐도 한옥 건축과 관련해서요. 현장에서의 평균 임금액이 일반 공사보다는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한눈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자력 분야인데요. 원자력 플랜트 전공,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보수 시에 원전의 안전성, 신뢰성 이런 부분을 확보하고요. 다른 건설에 비해서요. 엄격한 원자력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 품질 보증 요구 조건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런 원자력과 관련된 플랜트의 발전이나 변전 시설의 설비를 시공하고 보수 작업을 하는 사람을 원자력 플랜트 전공이라고 합니다. 22만 3,119원의 평균 임금을 받고 있었네요. 원자력 용접공,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용접공을 이야기를 하죠. 원자력 기계 설치공, 기계를 설치하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원자력 품질관리사, 물품의 품질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원자력 품질관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6만 6,390원의 일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통신 관련 기사는요. 정보통신공사업 법상에 통신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분들이 전기통신설비의 시험, 측정, 조정, 유지보수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신 관련 기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광단말 장치나 광중계 장치는 제외됩니다. 통신 관련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통신 관련 기사 25만 4,887원, 기능사 20만 5,859원을 받고 있었네요. 전기공사 기사는요. 전기공사 관련된 기사를 이야기하지요. 변전 전공은요. 변전소의 설비의 시공 또는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을 변전 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만 8,501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전기와 관련된 업종이 상당히 높은 일당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앞서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요. 코킹공입니다. 창틀, 욕조 등의 방수나 보정을 하기 위해서요. 코킹 작업을 하는 사람을 코킹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7만 9,334원의 평균 임금을 받고 있었네요. 네, 이렇게 2020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분야별 건설업 임금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평균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너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올려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 정도 임금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건설 현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각종 작업의 난이도가 다르고요. 건설의 일정이 다르고요. 또 여기에서 요구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건설 현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임금으로 통일해놓고 임금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건설 현장의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시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거나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